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신나게 팟빵에 달려있는 댓글들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신난다고 하기에는 제가 지금 여름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한 며칠 전에 온도는 별로 높지 않은데 습도가 너무 높아서 잠을 잘 수 없는 날이 하루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만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이불을 덮고 잤는데 그날부터인지 이 목이 칼칼한 게 기침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도 몸살 기운이 조금 있었는데 이 에어컨 바람까지 쐬면서 이게 조금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웃긴 거는 저의 친구이자 쉬안주 게스트인 마루님이 저랑 아픈 증상이나 시기가 조금 겹칠 때가 있는데 이번에도 목 아프다, 몸살 났다 등등의 이런 증상들이 겹치면서 같이 골골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타고난 약체인 히미스타와 마르르르님의 빠른 회복을 빌어주세요. 우리 조각님들도 여름 감기, 온열 질환, 평소 건강 모두 챙기셔서 저처럼 이렇게 골골대지 않으시길 응원합니다. 제 방송 들으시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진짜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안주 197화 유진님과 함께 했던 무사히 무브먼트 여신내림 전시편에 김고라니님께서 정말 오디오가 하나도 비지 않는 왁자지껄한 방송이라고 써주셨는데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랑 유진님이랑 이게 쉬안주 녹음이라서 엄청 자제한 거예요. 둘 다 흥분 진짜 잘하고 둘 다 할 말이 진짜 많았는데 요거 녹음할 당시에는 서로 오디오가 겹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눈치 봐가면서 했는데 이 정도로 오디오가 비지 않는 방송이 탄생을 했습니다. 둘이 녹음하는 내내 눈치를 진짜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다음에 난타나나나님께서 유진님 너무 오랜만이라고 써주셨는데 저희 쉬안주 124회차에 광주에서 여성주의 네트워킹 파티 했던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때 비호의 주인님과 유진님을 처음 만났었고 아마 두 소장님도 그때가 처음이셨을걸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25년 2월인가 그랬으니까 그때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인 거죠. 우리 또 다 같이 만나가지고 재미나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저 이제는 자기소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CEO 모임인데 제가 CEO가 아니어가지고 엄청 좀 쭈그러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저 쉬지 않는 주둥아리라는 팟캐스트와 히미스타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창작자입니다. 라고 지금도 사실 말하면서 조금 부끄럽긴 한데 그리고 제가 이제 명함이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비닐에 한 장 한 장 넣어서 나눠드렸었는데 이제는 명함을 나눠드릴 수가 있어서 조금의 자신감이 더 생겼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단홍씨님께서 여신내림 전시 못 가서 아쉽던 차에 이렇게 들으니 감동이 그대로 전해져서 저도 다녀온 것 같아요. 생생한 후기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진짜 솔직히 저는 홍씨님이랑 여신내림 전시 같이 가서 보고 싶었는데 못 오시게 됐다 그래가지고 너무 슬펐어요.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방송에서 떠들어봤자 실제로 보는 게 훨씬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음에는 진짜로 꼭 뭐든지 같이 즐기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쉬안주 193화 가을님과 함께 했었던 여성의 당으로 여성의제 자동전투부터 고급 정치까지 편에 김고라니님께서 1시간 20분 더 많이 해도 모자랄 정치방송이라고 써주셨는데 근데 진짜 그날 시간만 좀 더 여유 있었으면 저희 밤새도록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 그리고 월 10,000원의 자동전투라니 크크크크크크 정말 능력 넘치는 사람에게 후원하고 있는 제가 다 뻐렁치는 말이군요 라고 써주셨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제가 내고 있는 당비 10,000원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완전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뻐렁쳐요. 그리고 쉬안주 198화 암컷들 편에 감단홍씨님께서 유진님 목소리 2주 연속으로 들으니 정들겄어요. 크크.
작가님들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라고 써주셨는데, 와, 진짜 유진님 목소리 반가운 거 너무 공감하고요. 제가 진짜 여신내림 전시를 못 오신 분들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생생한 느낌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여신내림 전시 무사히 무브먼트랑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그냥 관객 1인데도 이거를 막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도 외향인 반, 내향인 반인 인간이라서 이 전시 때문에 처음 알게 된 작가님들께 갑자기 내가 뭐라고 인터뷰를 막 이렇게 하자고 하거나 그런 정도의 성격은 또 못 되거든요. 이게 또 혹시 민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용기 내서 작가님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짧게라도 인터뷰를 한 거를 스스로 너무 대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미약하나마 제가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앞으로도 좀 더 용기 내서 열심히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팟캐스트의 댓글은 아니지만 쉬한주 여신내림 편을 들으신 작가님들이 트위터에 써주신 글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 7일 화요일에 여신내림 후기 방송이 업로드가 되고 나서 목요일에 또 이제 무사히 무브먼트 계정에서 아마도 해담님이시겠죠? 네, 해담님께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느라 이제야 다 들었는데요. 희미님이랑 유진님 입담 정말 좋으시네요. 전시를 어떻게 해야 즐길 수 있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고 작품을 이렇게나 정성스럽게 감상해 주시고 스포 배려해 주시는 센스까지 깔깔깔 웃으면서 들었습니다. 다음 편도 너무 기대돼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방송과 전시 홍보해 주신 희미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죠. 제가 직접 경험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영업한다. 제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는 억지로 홍보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여신내림 전시가 그만큼 너무 좋았고요. 이 전시 덕분에 좋은 책들도 여러 권 알게 되고 저의 자그마했던 관심 영역이 더 넓어진 느낌이라서 저는 진짜 무사히 무브먼트 여신내림 전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곰치 작가님께서 오늘 청소하는 동안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1시간이 후루룩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네요. 히미스타님과 유진님의 전시 후기 토크를 이곳에서 라고 하면서 인용글로 써주셨는데 제가 사실 곰치 작가님과 처음 인사를 나눴던 날 초면에 너무 짓궂은 장난을 쳤나 싶었는데 좀 수줍어 하시면서도 다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그리고 물새 작가님께서 진짜 정말 재밌었고 다른 편도 시간 들 때마다 들으려고요 라고 써주셨길래 제목 보고 괜찮아 보이는 것만 들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쉬한주가 오타쿠에 기반한 방송이다 보니까 여성주의와 거리감이 있는 발언도 가끔 문득문득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안일 할 때 흘려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뭐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막 너무 이상한 얘기는 없지 않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러한 빠른 얘기가 곳곳에 있어도 한 번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댓글과 트위터 반응들 읽어봤고요. 제가 히미스타 유튜브에 짧게 여신내림 전시 전체를 훑고 지나간 영상을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혹시 이번에 무사히 무브먼트의 전시를 놓치셨다면 히미스타 유튜브에 한 번씩 들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트위터에서 예전에 여신 심리 테스트라는 걸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사히 무브먼트에서 나왔던 건지 모르고 그냥 인터넷 테스트인 줄 알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링크가 아직 살아있길래 방송에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신내림 전시 갈 때마다 또 했었는데 할 때마다 또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모든 여신님을 사랑합니다. 자, 무사히 무브먼트 여신 심리 테스트. 나는 어떤 여신일까? 명절에 친척들이 결혼, 출산 잔소리를 한다. 어떻게 할까? 저는 생각이 달라요 하고 들이받는다. 할 말은 하되 바로 분위기를 푼다. 애초에 거길 안 나간다. 마주칠 확률 제로. 아유 그러게요. 영혼 없이 웃어넘긴다. 근데 사실 저는 요 4가지의 예시를 다 하거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근데 명절에 친척들이 결혼 잔소리를 한다. 뭐 애초에 거길 안 나가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할 말은 하되 바로 분위기를 푼다. 저는 결혼 출산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대신에 이제 다른 얘기로 조금 더 재미있게 분위기를 풀겠죠? 카페에 갔다 내 취향일 것 같은 신메뉴가 살짝 비싸다면 사실 그리 가리지 않는다. 아무거나 시킨다. 그냥 원래 먹던 검증된 메뉴를 시킨다. 후기 찾아보고 괜찮겠다 싶을 때만 시킨다. 일단 새로운 경험은 늘 즐겁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카페 신메뉴 이런 거는 남이 사줄 때만 먹는 겁니다. 제 돈 주고 먹을 때는 원래 먹던 검증된 메뉴를 시킨다. 다만 어로드 커피에 갔을 때는 신메뉴를 시키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제일 많이 가는 카페가 어로드 커피니까 일단 새로운 경험은 늘 즐겁다. 늘 씩씩하던 친구가 갑자기 힘들다고 연락해왔다. 그럴 때 나는 지금 통화 가능해? 하고 바로 연결한다. 일단 맛있는 걸 먹어야지. 약속을 잡는다. 나도 예전에 내 경험을 꺼내 공감한다.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돕는다. 원래 저는 나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지금 통화 가능해? 하고 바로 전화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만들거나 기획할 때 난 어떤 타입인가? 완성되기 전에 아무에게도 안 보여준다. 진행하면서 주변 반응을 계속 확인한다. 일단 크게 벌려놓고 채워나간다. 비슷한 걸 먼저 찾아보고 내 방향을 잡는다. 완성되기 전에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는 게 원래 저의 성향이긴 한데요. 비슷한 걸 먼저 찾아보고 내 방향을 잡는다. 단톡방에서 누군가 불쾌한 여성 혐오 농담을 툭 던졌다. 그럴 때 나는 그 말 좀 불쾌하네? 칼같이 기강을 잡는다. 싸늘한 무반응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 공지나 규칙을 언급하며 깔끔하게 정리한다. 그 사람만 못 웃는 농담으로 한 방 먹인다. 원래 저는 보통 싸늘한 무반응으로 대처를 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그 분위기가 그 여성 혐오 농담을 한 사람한테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러면 저는 그 말 좀 불쾌하다. 라고 칼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예시를 읽다 보니까 저의 원래 성격은 이건데 여성주의 관점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번 다른 여신님이 나오신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어쨌든 그 말 좀 불쾌하네. 칼같이 기강을 잡는다. 페미니즘 모임에 새로 합류했다. 내가 자연스럽게 맡게 되는 역할은 이거는 보기를 보지 않아도 제 역할은 그냥 수다 떠는 사람입니다. 보기를 한번 볼게요. 분위기 띄우고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기 이거잖아요. 저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빛날 기회 주기, 필요한 물품과 간식 챙기기, 아직 말 못한 사람에게 먼저 말 걸기, 판을 크게 벌이고 싶어 새 기획을 꺼내기, 분위기 띄우고 사람들 서로 연결해주기.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아직 말 못한 사람에게 먼저 말 걸기 쪽인 것 같아요. 또 못 믿으시겠지만 요즘에 모임에 가서는 제가 굉장히 차분하게 좀 듣는 쪽이 된 것 같아요. 좀 기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와중에 말을 못한 사람이 있다. 그게 이제 제 레이더에 걸리면 말을 시켜주죠. 대청소를 하다가 나쁜 기억이 얽힌 물건을 발견했다. 나의 대처는 옛날 같았으면 나쁜 기억을 또 되살려가지고 또 나쁜 생각에 휩싸였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네 하고 버릴 것 같은데 보기를 볼게요. 이게 아직 있네? 바로 버리거나 태워버린다. 아픈 기억도 나를 만든 조각, 구석에 잘 둔다. 상태 괜찮은데? 당근에 판다. 별 감흥 없이 무심하게 지나친다. 버리거나 태워버린다. 이거 마지막인가요? 큰맘 먹고 떠나는 여행.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장 깨기, 좀 빡빡해도 골고루 보고 싶다 아니고요.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이 여행의 묘미, 맛있는 음식과 숙소의 쾌적함, 편한 게 최고. 광활한 자연과 새로운 풍경에 녹아들고 싶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마주치는 풍경이 좋다. 정말 큰맘 먹고 여행을 떠났는데 전 역시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수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중요한데 일단은 수다를 떨어야 됩니다. 결과 분석 중 완료! 단단한 경계 안에 자유로운 방랑자 선왕! 근데 여신내림 전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선왕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선왕이 처음 나온 것 같거든요. 나무여신, 선왕당, 돌탑, 마을수호신. 길목에 자리 잡은 아름드리 나무는 경계를 설정할 줄 알아요. 오방천을 가지에 늘어뜨려 자유롭게 펄럭거려요. 지나는 이들이 하나씩 쌓아둔 돌멩이 마음을 간직해요. 익숙한 마을 사람도 지나는 여행자도 내게는 같아요. 경계를 짓는 나무.
모임에서 누군가 여성 혐오적인 농담을 할 때 웃지 않을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친절하고 열려있지만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게 두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분명한 경계를 두어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누군가 나를 모욕한다. 그러면 표정이 정말 확연하게 변해요. 제가 직접적으로 너 나를 모욕했어 라고 말을 하진 않더라도 제 표정에서 이미 나는 그게 불편했다 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 자유롭게 휘날리는 천. 회사나 학교에 소속돼도 그곳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란 걸 압니다. 네. 땅에 단단히 뿌리 박았지만 가지는 하늘로 향해 있는 나무처럼요. 현실감은 충분하되 높은 뜻을 잊지 않는 균형감이 당신의 특징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그늘. 당신은 누구에게나 그늘을 내어줍니다. 가까운 친구의 이야기도 유심히 듣지만 지하철에서 마주친 지친 표정의 여자에게도 웃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아도 당신에게 사람이 모여드는 이유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아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굉장히 집착합니다. 네. 근데 제가 집착하지 않을 때에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돌을 쌓는 마음. 당신은 오래 머문 마음도 돌 하나 얹고 간 마음도 똑같이 간직합니다. 쓰라렸던 기억도 묻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도 당신을 이루는 벽돌로 삼아 성장합니다. 행운의 음식 오색 비빔밥. 경계는 두 대, 마음은 열린 선앙처럼 서로 다른 재료가 한 그릇에서 조화를 이뤄요. 타인과 섞이면서도 자신을 유지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오늘 오색 비빔밥 먹어야 되겠는데? 행운의 아이템. 길가에서 주운 귀여운 돌멩이. 작은 우연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하던 길이 연결될 거예요. 추천 리추얼. 기대매 리추얼. 보호하는 데 익숙한 사람일수록 보호받는 데는 서툴 수 있어요. 네, 제가 맨날 하는 말이죠. 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먼저 손톱해서 고민을 털어놓는 걸 추천합니다. 마루님밖에 없어요. 아마 그 사람도 당신이 곁을 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마루님이랑 저랑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서로 고민을 많이 털어놓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해석을 원한다면 무사히 무브먼트 첫 전시 여신내림 텀블벅 커뮤니티에서 라고 되어 있고, 이게 여신내림 전시하기 전부터 꽤 오래전에 돌았던 테스트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의 여신 결과 공유하기가 있는데 제가 그때도 아마 공유를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마 조왕 아니면 터주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할 때마다 다른 여신들이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여신내림 전시에 나는 어떤 여신일까 테스트까지 해보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하려고 했다가 점검 때문에 못했던 소리 내봄의 탈코 농도 테스트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여신내림 전시에 가서 소리내봄 운영자분을 뵙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트위터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뵈니까 또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링크가 정상화되어서 반가웠던 그날을 회상하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탈코르셋을 했다고도 안 했다고도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저는 여성주의를 하기 전이나 후나 그냥 제가 편한 대로 하고 다니거든요. 물론 그 편하다의 기준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탈코 농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탈코르셋 농도 테스트. 꾸밈 농도 말고 탈코 농도는 몇 단계일까? 테스트 시작하기. 오늘은 친구 만나러 가는 날. 외출 준비는 스킨케어 플러스 메이크업까지 하고 나가야지. 선크림이나 기초 스킨케어만 잘 바르고 나가. 저는 원래 선크림도 바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선크림이 생겨가지고 요즘은 선크림 바릅니다. 편한 옷 대 예쁜 옷, 갈등할 때 주로 선택하는 건 좀 불편해도 예뻐 보이고 싶어. 그게 낫지. 어차피 내가 입는 거 편한 걸로. 저는 좀 전에도 말했지만 편한 거 입습니다. 미용실 가서 스타일 바꿀 때 내가 신경 쓰는 건 애인, 가족, 학교 또는 직장 생활도 고려해. 내가 선호하는 헤어스타일로 해달라고 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저와 맞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나요? 저는 미용실에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제도 셀프 탈색을 하고 어제 셀프 쇼컷을 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또 머리를 자르고 싶어가지고 계속 드릉드릉 하다가 결국에는 샤워하기 전에 쇼컷을 치고 말았다. 근데 어쨌든 간에 미용실이 아니라 그냥 셀프 이발을 하는 거를 기준을 했어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다음에 헤어스타일 확 바꾸고 싶을 때 나를 막는 건 주변 시선이나 반응이 걱정돼. 딱히 없어. 하고 싶으면 그냥 해. 저 그냥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데 제가 요즘에 머리 모양을 바꿀까 말까 고민했던 거는 머리를 묶고 다니는 게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머리를 또 자르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여기서 그냥 고민은 언제 머리를 자를까인 거예요. 제가 약간 그거는 있거든요. 어떠한 시기에 맞춰서 머리를 한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대전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머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피부 관리, 미용에 쓰는 돈 요즘은 어때? 저 셀프. 제가 피부 관리, 미용에 쓰는 돈이라고 하면 존슨즈 베이비 로션 핑크 요거 스킨케어 하나 있고요. 헤어에 쓰는 돈은 탈색약, 컬러 트리트먼트 약 정도 되겠습니다. 미용실 가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보기에는 꽤 쓰는 편, 여자로서 기본 관리는 해야 되니까 줄이거나 끊었어. 그 돈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요겁니다. 끊었어. 누군가 여자답게 안 꾸며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너무 여성스럽지 않은가 신경 쓰여. 남에게 관심이 많네. 적당히 웃어 넘기지 뭐. 요거는 제가 이제 조금 적응이 됐어요. 왜 이제 여자같이 안 꾸미고 다니냐. 그러면 샤워하기 진짜 편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짧은 머리가 편하긴 하지 하고 지나갑니다. 내 옷장이나 화장대 최근에 어때? 항상 옷도 화장품도 넘쳐나서 포화 상태야. 저는 이제 화장품이 없습니다. 제가 입술이 좀 잘 트는 편이라 가지고 무색 투명한 립글로스 있고요. 색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없는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예전보다 편한 옷이 늘고 화장품이 줄었어. 여름에는 무조건 굿즈 티셔츠 입고요. 겨울에도 거의 굿즈 후드티에 굿즈 롱패딩 입고 다닙니다. 편한 게 최고입니다. 탈코르셋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코르셋 개념이 낯설었고 아직도 잘 모르겠어. 여자로 살면서 느낀 부당함에 이름이 생겼어. 탈코르셋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당연히 낯설죠. 근데 이 코르셋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알고 나니까 이 여자로 살면서 느낀 부당함에 이름이 붙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 관련 이슈나 뉴스 평소에 어떻게 받아들여? 중요하긴 한데 솔직히 크게 와닿지 않아. 요게 한 7년, 8년쯤 전에 저였고요. 불합리한 것들이 많아서 찾아보거나 행동해. 모두들 아시겠지만 저는 오프라인 행동을 하고요. 제가 오프라인 연대가 힘들 경우에는 온라인 연대를 합니다. 성별 때문에 뭔가 강요받는 느낌 받은 적 있어? 있죠. 없을 리가 있나요? 너무 있죠. 그냥 흘려듣거나 반박하기 애매해서 참음, 불편하고 상황 봐서 거부하거나 한마디 해. 저는 그 자리나 분위기를 봐서 태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부한다 라는 의사는 좀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정말 이 자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바로 쓱싹 잘려나갈 것 같다. 그런 자리라면 웃으면서 둘러서라도 꼭 그 거부의 의사를 표현을 합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해야 되지. 어떡해요? 제가 회사를 오래 못 다니는 이유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회사를 안 잘리려면 이런 거 참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해버려요. 제가 건설회사에서 재계약이 안 된 이유를 얘기를 했었죠. 여직원은 사무실의 꽃이야. 라고 하는 소장의 말에 거부하면서 그 주말에 제가 쇼커트를 치고 회사에 갔다가 그대로 이제 재계약이 불발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성격인 거야. 내가 약속이 없는데 기자회견에 나가지 않는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이래서 내가 회사 사장, 회사 대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네, 불편하고 상황 봐서 거부하거나 한마디 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여성들과 연대하거나 소통한 적 있어? 아직 없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좀 더 연대해볼래. 저는 연대하고 있죠. 이 테스트를 하게 된 계기는 탈코르셋이 뭔지 알고 싶어서, 내가 탈코 몇 단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냥 소리 내봄에 연대하는 느낌으로 해보았습니다. 야, 여성 의제만 골라 모아주는 여성연대 참여 플랫폼 소리 내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나의 탈코 농도, 탈코 완전체 12점 만점 중 12점, 탈코 농도 맥스. 이미 삶으로 실천 중이고 이 테스트 결과가 새삼스러울 정도잖아. 어서와요 동지, 소리 내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같이 국민청원도 하고 온라인 연대해요. 네,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2가지 테스트까지 해보았고요. 다음 주는 드디어 쉬지 않는 주둥아리 200회인데요. 사실 200회 게스트는 누구냐고 물어오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셔서 제가 미리 고백을 합니다. 200회 게스트 빵꾸 났습니다. 네.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주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께 게스트 요청을 드려보았는데 다들 신상 정보 공개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셔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거절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인 중에 좀 재미난 얘기를 할 만한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아쉽게도 회사 일이 너무 바쁜 나머지 일정 조정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200회는 그냥 나 혼자 할 운명이구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다른 게스트를 또 찾아보고 했을 텐데 사실 지금 제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은 게 제일 큰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회를 앞두고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한 제가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정말 제가 이 상태로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을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 혼자 하기로 했고요. 근데 마침 또 200회를 앞두고 있는 7월 25일 토요일에 무려 대전에서 열리는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 특별 상영회에 참석할 예정이라서 아마도 200회는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 대전 특별 상영회의 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이 뭔데 도대체 희미가 방송에서 이렇게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폴짝 필름 계정에 들어가셔서 그 자세한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나 7월 25일에 아무것도 없는데 대전에 놀러 갈 겸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거기에 있는 신청 폼을 통해서 상영회 참여 신청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방송이 7월 21일에 올라가니까 아직 22, 23, 24 신청할 수 있는 날짜 남아 있습니다. 이 좋은 다큐멘터리 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 그거예요. 마치 여신내림 전시를 늦게 알아서 리추얼에 참석하지 못하고 뒤늦게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이런 희미 같은 사람이 없도록 네,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 상영 소식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쉬지 않는 주둥아리 199회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제가 트위터나 인스타에 200회 축하 음성이나 글이나 그림을 보내주세요 라고 공지를 해놓기는 했는데 혹시 SNS를 안 하시고 이 방송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200회 축하한다라고 메시지 전해주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음성이나 글이나 그림이나 모든 방면의 축하 메시지도 받고 있으니까요. 히미스타 지메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죄송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 200회로 다시 만나요. 안녕!